지구방위대, 지구에는 적이 없다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국방비에만 매년 1,00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국방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1,0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배를 국방비에만 쏟는 셈이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2위부터 12위까지를 합쳐야 겨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미국은 그야말로 지구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들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한다는 건 사실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일 텐데요. 그런데 이 최강 미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 한번 사용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본토가 초토화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무려 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령당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세계 최강국 미국의 본토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아니 미국이 점령당했다는 소식 못 들었는데 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천조국 미국의 본토를 9개월 동안 점령했던 건 군사들이 아닙니다. 점령한 건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2020년 3월 미국은 갖고 있는 막강 군사력 따위는 사이버 공격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솔라윈즈 해킹 사태입니다. 솔라윈즈는 IT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오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조직과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오리온을 통해 조직 내의 보안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무부, 국가핵안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미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펜타곤 등의 국가기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많은 기업과 기관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오리온이 대규모 해킹 집단에 의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거의 미국의 중추신경이 전부 감염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 당시 미국 법무부의 경우에는 법무부 전자메일에 송수신 이메일과 저장된 메일 그리고 첨부 파일이 해킹당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 사건 전략에 대한 내용과 기밀정보원 이름 등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잔뜩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신변이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져야 하는 기밀정보원들의 신상이 노출된 셈이에요. 더 이상 정보원 활동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조사 중인 사건들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해킹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나 물리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들의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법무부 이외에도 미국의 국방정보는 물론 수많은 군사기밀과 군사시설 정보가 유출되었을 거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 이렇게 당시 솔라윈즈 해킹으로 인해 시스템이 침투당한 기업들의 수만 무려 18,000여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9개월 동안 미국 정부는 감염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해커들은 무려 9개월 동안 아무 제약 없이 미국의 주요 기관들의 시스템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며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삭제하고 유출하기도 하는 등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정도인데 게다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더 무서운 점은 한 번 뚫리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빠르게 침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국가의 중요 인프라 시설도 그 예외가 될 순 없겠죠. 솔라윈즈 사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5월 미국 동부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시작하여 미국 남부와 동부를 통과하여 뉴저지주 린덴까지 연속되는 무려 8,800km나 되는 긴 파이프인데요. 주로 텍사스주 인접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를 미국의 동부와 남부로 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미 동부와 남부의 석유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삽시간에 점령당한 거예요. 이 공격으로 인해 파이프라인은 무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와 남부의 주민들은 석유를 공급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미리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기름값 또한 폭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의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해당 지역 기름값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사이버 공격 이후로 기름값이 폭등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상승폭 또한 엄청난데요.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에는 갤런당 2.8달러였던 기름값이 사이버 공격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갤런당 3달러가 넘어가면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죠. 이제는 미국의 어떠한 기관과 시설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미국은 이러한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미국이 이처럼 허술한 사이버 보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일 거예요. 이는 분명 미국이 자국을 방어함에 있어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미국에 큰일이 일어났다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업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 중국이죠. 그 중에서도 중국은 아무래도 G2라고 불리며 서로 심한 견제를 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런 중국이 앞서 살펴본 사이버 공격 말고도 미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한 공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컴퓨터, 모바일, 자동차, 무기 등등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잖아요. 그만큼 반도체를 확보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거예요. 미국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도 수입하기도 하지만 사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건 대만의 TSMC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최대 반도체 공급국이었던 대만의 안보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중국이 무력을 앞세워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만은 분명 별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아직도 호시탐탐 대만을 흡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죠. 이러한 중국의 무력을 동원한 위협에 현재 중국과 대만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가장 큰 반도체 공급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의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기어코 흡수하려는 이유도 이 반도체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해서 중국으로 흡수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아마 미국으로의 반도체 공급부터 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사력 하나 동원하지 않고도 세계 최강국 미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미국은 미국으로 이전해오는 반도체 회사들의 엄청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칩스 법안을 발의하며 반도체 회사들의 미국 이전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어요. 칩스 법안은 하나에 약 36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원 정책인데요. 현금 보조금만 약 50조 원에 공장을 짓게 되면 세금을 무려 25%나 감면해주는 엄청난 지원 혜택이죠. 이 정도면 누구라도 미국으로 갈만하겠죠. 미국은 이러한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을 아예 미국으로 옮겨옴으로써 반도체 공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파격적 혜택에 기업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만의 TSMC의 경우 미국 애리조나에 2개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며 50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TSMC가 미국에 신청한 보조금이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보조금으로 신청한 셈이죠. 또 다른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의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미국이 보조금을 맨입으로 주진 않겠죠.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초과 수익 공유, 중국 투자 금지, 생산시설 접근 권한 등등 비상식적인 독소 조항이 붙다 보니 현재 기업들은 그러한 엄청난 독소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요. 그런 독소 조항들로 인해 설비 투자의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강국 미국이 손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라도 사이버 공격과 작은 반도체 하나에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전쟁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연 미국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해킹과 악성 코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